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71개 회사가 셋째 주 18일과 20일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번 주주총회에서의 안건 중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여부도 굉장히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 키워드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이 키워드겠죠. 그죠. 이제 이번에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안 전체적으로 혼날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매년 9조 8천억 배당하는 이 3개년 주주환원 정책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업황 부진하지만 다시 3년 유지해서 또 24년부터 26년까지 할 전망이고 네. 또 현대차도 연간 배당금만 한 2조 2,123억 원, 그리고 뭐 기아도 2조 2,188억 원이고, 뭐 여러모로 지금 이제 주주환원을 하고 있어서 뭐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아까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서 저도 한마디 이제 더 하고 싶은 게, 네. 이제 2월간 외국인이 한 코스피를 7.27조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1,000억 원밖에 순매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뭐 유럽도 4.7조, 그리고 미국도 2.9조, 뭐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한 걸로 그쵸. 알고 있고, 이제 뭐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 우리 밸류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일본에서 놓쳤던 기회를 이제 한국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라는 이 심정이 굉장히 네.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기저에 맞게 이제 좀 더 가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그에 맞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3월 주총에서 뭔가 이제 특별한 의제가 있다거나 그에 따른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가 궁금한데 김태성 교수님 네. 주목하고 있는 기업 있으십니까? 일단 이번에 주총에서는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기업은 저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의 히스토리는 있죠. 뭐 카카오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미약품이라든지 고려아연 그리고 이제 또 형제간에 이 지분 싸움이 있는 한국엔컴퍼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뭐 주총에서 그런 이슈들이 갑자기 돌발 변수로 저는 작용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이슈가 이미 이 가격에 많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저는 결정이 되고 나서의 수급 방향성을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맞고 저도 이번 주총에서는 그냥 어디로 가든 뭐로 가든 주주 환원 정책에 집중을 해서 꼭 결국에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목하고 있는 주주총회 있습니까? 테이블 고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서서 제가 뭐 공시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시는 처음 제가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가요? 배당금을 발표했다가 그걸 다시 비공개로 돌렸다라는 부분은 뭐 삼성그룹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 그리고는 그동안 배당 증액이 필요했던 기업이 뭐 그런 좀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네.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주주총회 지금 주식 사셔서 주주총회 가셔서 한 표 행사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미 주주총회에 이제 참석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주주들은 다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주가에서는 이미 뭐 녹아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리고는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단으로 마감이 돼서 주주총회가 소집이 되는 건데 이제 기업 밸류업은 6월 달부터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분위기를 가늠하는 그런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뉴스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이제 큰 운용사들의 임원분들도 오늘 다 소집당했습니다. 왜요? 금감원에 싹 이렇게 소집을 당해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처럼 뭔가 이렇게 그냥 지분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닌 뭐 자산 주식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닌 의결권을 좀 행사하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주 한 표 한 표가 매우 소중해집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는 전자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거래소에서 또 얘기도 했죠.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기업, 모든 주주들이 전자투표로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점점 한 표 한 표가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한 표씩 꼭 찍으시는 그런 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투표 동력. 전자투표 관련주는 없나요?
찾아봐야겠죠. 네, 기업들에서 그걸 다 채택을 한다면 어쨌든 역시 명-MC. 관련한 야. 수요가 늘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테마를 또 아니면 하나 만드네요. 전자투표 관련한 기업을 하나 만들까요? 네, 그런 늦었어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지금 보니까 항공사들 주총 시즌도 다음 주에 좀 개막이 되는데 오늘 한진칼의 주가는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어제 급등도 조금은 특이했죠. 왜 그런 어저께 거죠? 시간에서 급등했는데 네. 아마 이게 MSCI 편입 이슈 때문에 뭔가 수급이 만기일 날 대량으로 유출입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도 뉴스는 뭐 찾지 못했고 뭐 아무래도 주총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핵심 이슈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통과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할 때 과연 어떻게 슬롯을 배분하는가의 문제 정도.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과연 화물 부분을 제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저께 그 종가에 끌어올린 수급 오늘 또 아침에 바로 끌어내리는 수급 이게 작용하진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뭐 뉴스가 나오겠지만 주문 실수이거나 네. 확률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MSCI와 관련된 수급이 그 호가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한진칼은 한 가지 어제 단독 보도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본인이 그러잖아. 단독. 국내 최초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근데 단독 보도인데 좀 이거는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요? 뭐냐 그러면은 네. 요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진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내 굴지의 이제 대기업에서 네. 요거를 한진칼의 지분을 매수한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손을 잡는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스튜어십 코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의결권도 얘기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대주주가 마음대로 하는 거, 재벌이 마음대로 하는 거를 조금 시장에서 이런저런 조치온 장치를 통해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 그리고 소액주주를 대우하겠다라는 게 밸류업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분위기도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들끼리 재벌들끼리 혹은 기업 집단끼리 서로 지분을 주고받으면서 OCI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네. 한미약품과 OCI가 이렇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혹은 이제 기업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분을 교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자사주를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우호 지분을 늘리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진칼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도 이제 기대감이 훅 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앞서서 우리 김종윤 교수님께서 외국인이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뭔가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1차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뭐 뚜렷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제한적이다라면은 계속 시장은 랠리를 펼치는 것에 대한 기대감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연초에 이미 이 물량이 상당 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주고받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눈에 띄게 이와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 매수는 외국인에서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런 걸로 물량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뭐 6월 달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그런 걸로 또 물량 조절하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급으로 나타난 반등은 아마도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는 ROE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주주환원을 더하거나 그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시장을 들썩이게 할지 관련한 내용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김종효 고수입니다. 외국인 1차 매물화 구간이 될 것이다. 김태성 고수, 결국 믿을 건 숫자뿐이다. 윤혜림 고수는 대규모 주주 환원 속에 옥석을 가려보자. 테이버 고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합시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탑5 5가지 주제 모두 확인해봤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장 이뉴스 그리고 조범수의 런치박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클로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장 탑5 외치실 때 항상 우리 손을 내밀잖아요. 오늘은 보라트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장 탑5 왜 안 하세요? 5 네.